자주포가 직사포 역할까지. 이건 대박이네요. 요즘 탱크 잡는 드론과 개인 휴대 미사일이 전쟁 판도를 바꾸고 있는.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세계 각국이 방위력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 만에 국방 예산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가 유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한 전쟁이 역설적으로 유럽 국가들을 단합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80년 가까이 방해받지 않았던 유럽 대륙의 평화가 푸틴의 침공으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세계 5위의 국방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영국도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발휘할 것이며 이에 따른 대규모 군비 증강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들뿐만 아니라 육로를 통한 지상전을 치를 수 있는 유럽 내 모든 국가들은 현재 국경선을 지키기 위한 포병 전력 확충에 들어섰는데요. 이번 전쟁이 평야지대에서 기갑 전력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공격을 우크라이나군이 저지하는 전통적인 정규전의 형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은 오는 2024년부터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복서 장갑차 50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대한 전력 증강 사업을 발표했는데 바로 MFP 사업, 모바일 파이어스 플랫폼, 리듬 화력 플랫폼이라는 프로그램명으로 노후화된 AS-90 자주포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 자주포 구매 사업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에 한국 방산업계의 희대의 걸작이자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69%를 차지하는 명품 K9 자주포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유럽 내 군비 증강 계획의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 업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달 K9 자주포를 생산 운용하는 하나디펜스는 해외 신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MFP 사업 수주를 위해 결성된 하나디펜스의 팀 썬더에 세계 1위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이 합류했다고 밝힌 것인데요. 그동안 하나가 구성한 팀 썬더에는 영국 방산기업 레오나르도 피어슨 엔지니어링, 호스트만 디펜스 시스템즈, 그리고 캐나다 수시 디펜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영국 내 생산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란 전략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경쟁자를 압도할 만큼의 인지도와 기술력을 갖춘 협력업체가 아니란 점에서 아쉬운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기업과 함께 팀을 결성하는가가 사업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에 추가 멤버를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방산업체들과 꾸준히 접촉해 왔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디펜스는 세계 최정 상업체 록히드 마틴까지 협력사로 맞이하게 되면서 기술력, 인지도, 현지화, 인프라까지 모두 겸비했다는 평가입니다. 영국 MFP 사업에서 K9의 강력한 경쟁자는 독일 라인 메탈사의 RCH-155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복서 장갑차 500대를 수주한 독일 라인 메탈은 영국 스톡포트시와 텔퍼드시에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영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상대적으로 하나디펜스는 새로이 생산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열세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록히드 마틴의 영입으로 인해 마지막 걸림돌로 여겨졌던 이 문제도 해결되었는데요. 미국의 대표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은 80년 이상 영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영국 국방 체계를 돕고 있으며 현재 23개의 영국 사업장에서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 펠로우스 록히드 마틴 영국 비즈니스 부사장은 팀 썬더 파트너가 되면서 전문 지식과 함께 첨단 시스템, 특수 엔지니어링, 디지털 지원, 생산 시설 등을 제공하고 특히 영국에서 K9A2 자주포를 제조하고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영국의 록히드 마틴 엠프힐 사업장은 글로벌 방산업 부문에서 가장 진보된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나디펜스와 우리의 협력은 MFP 사업 입찰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하나디펜스가 이미 호주에서 현지 부품업체와 협력해 군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력이 있고 이러한 경험과 더불어
영국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의 1위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과의 협력은 영국 정부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하나디펜스는 호주 정부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K9 자주포가 5 아이즈 국가에 처음으로 수출되는 것이고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주요 무기 체계를 호주에 수출하는 첫 사례였는데요. 이 실적이 영국 수출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5아이즈는 호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이 맺고 있는 군사동맹으로 합동훈련 전술 공유정보 통합 화력체계 기술 공유 등 군사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기에 이번 K9의 호주 수출이 그 자체로 영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무기체계가 그동안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판매 실적을 올려와 가격 대비 괜찮은 성능이라는 프레임에 상대적으로 뛰어난 성능이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1인당 GDP가 세계 6위인 대표적 선진국이자 남태평양 지역 내 유력한 군사 강국으로 우리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무기를 수출하면서 우리 방산업계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개체의 첨단화 기술력 내구성 등 성능마저도 경쟁자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한화 디펜스는 이번 영국 MFP 사업을 위해 성능 개량 버전인 K9A2를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K9A2 핵심 기술인 자동화된 고반응 허포가 영상으로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K9A2는 사격할 표적의 좌표 등 제어만 주어지면 포탄과 장약을 자동으로 장착합니다. 표준화된 크기로 만들어진 단위 장약은 사거리에 맞게 몇 개를 포개면 그만인데요. 새로 개발된 단위 장약은 충격 등에 둔감해 폭발 사고도 적어 승무원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고반응 화포 장치를 시범적으로 적용한 K9A2형은 1분에 9발을 받습니다. 분당 6발인 기존의 K9A1에 비해 1.5배나 더 많은 포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이죠. 고반응 화포 체계가 적용된 K9A2 형태는 K9A1에 비해 포탑 뒷부분이 약간 커졌는데요. 한화디펜스 신사업팀 박광수 부장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K9A1은 포탄을 자주포 아랫부분인 차체 안에 탑재했지만 A2형은 위에 있는 포탑에 포탄을 가지런히 세우는 방식으로 바꿔 포탑이 커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차체 안에 포탄을 싣지 않다 보니 차체 내부에 여유 공간을 만들었고 그곳에 에어컨과 자동 소화 장치를 넣게 되었는데 그동안 포병들의 간절한 요구사항이었던 에어컨 탑재가 이로써 해결된 것입니다. A2형은 이 에어컨 덕분에 한여름 차체 내부가 섭씨 44도까지 치솟는 더위를 식혀줄 수 있습니다. 또한 탄약과 장약 장전이 자동화되면서 K9A2 승무원은 5명에서 절반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A2형 포탑 위에 달린 K6 중기관총을 사수가 내부에서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RCWS가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K9A2 승무원은 자주포 안에서 적외선 카메라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4km 이내에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 K6 중기관총으로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수가 사격하기 위해 포탑 위로 머리를 내밀다가 적으로부터 저격당할 위험이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A2형은 포신 내부를 크롬으로 도금해 내구성을 대폭 향상시켰는데요. A1은 포신의 포탄 발사 수명이 1000발 내외였지만 크롬 도금을 한 A2 포신은 1500발로 늘어나게 됩니다. 포탑 상부는 특수방탄강으로 돼 있어 북한군 152mm 포탄이 20m 상공에서 터져도 끄떡없죠. 지금까지의 성능 개량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화디펜스는 앞으로 K9 자주포의 3차 개량 K9A3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거리를 70에서 100km로 늘리고 분당 최대 발사 속도는 10발, 포신도 현재 8m에서 9m로 길게 늘릴 예정입니다. 포신이 늘어나게 되면 포탄이 포신 안에서 가속되는 시간이 늘어나 사거리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죠. K9A3가 실전에 배치될 시기는 202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엔 하늘에서는 KF-21 블럭이를 거친 5세대 스텔스기가, 지상에서는 사거리 100km의
미친 화력을 지닌 K9A3가 우리 안보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후 하나 디펜스는 차세대 자주포를 통해 초장 사정포로 사거리 500km 이상으로 늘리고 인공지능의 AI를 접목해 자주포 사격 자체를 원격으로 통제 자주포의 자율주행과 무인화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레이건과 레이저포를 갖춘 완전한 차세대 자주포. 그야말로 지상 현대전의 끝판왕이 탄생하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죠. 한화 디펜스는 올 2월 1일 이집트 정부와 K9 자주포 200문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한번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최강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사실 최근엔 K9만 팔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독일 자주포에 비해 3분의 1에 가까운 가격 경쟁력도 물론이거니와 최근에는 높은 성능과 신뢰성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K9 계약에 도장을 찍게 된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15km 밖 해상에 떠있는 부표 40X40M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을 이집트 국방 관계자들 앞에서 선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추가적인 보충 시험에서 1km 떨어진 전차 크기의 작은 표적을 맞히는 시연도 있었는데요. 이벤트성으로 이집트 관계자마저 이게 될까 싶었던 테스트였지만 자주포인 K9은 마치 전차가 쏘는 포탄처럼 해당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킨 것입니다. 적 전차나 벙커 등을 조준해서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집트는 즉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적 전차나 벙커 등을 조준해서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집트는 즉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세계 어느 나라나 적국의 도발 위협이 가중될수록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강력한 힘을 구현할 초석으로 방위산업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과거 자주국방을 기치로 미국의 소총을 역조립하면서 걸음마를 떼었던 국내 방위산업은 반세기 만에 자주포와 잠수함, 정밀유도무기, 전투기 등을 설계 제작할 경우 괄목상대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구 선진국에도 주력 무기의 수출에 성공하면서 방산 강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깊이 각인시켰죠.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이 한국 무기의 진 실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단순히 기업의 이윤 창출이나 또는 개인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업장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보며 볼트를 조이는 단순한 업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평화의 근간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임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출발한 한국 방산 무기의 성능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세계 2위의 무기 수출 강국인 러시아가 최근 수출 규제 대상이 되면서 그 틈을 파고들 한국 방산 경쟁력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자주포도 반드시 능동방어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대전차 미사일을 갖춘 보병과 드론에 의해 전차는 물론 포병 장비도 격파되곤 했습니다. 온갖 갑질에 대는 로키드 마틴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 뺏기고 후회하지는 말도록 자주국방을 위해 항공모함을 포함한 원자력 잠수함과 핵미사일까지도 갖춰야 주변의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압박이나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현실에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네요. 실제 만나보면 러시아 사람들 악수 참 좋아해요. 하루에 악수 100번씩은 하는 것 같은데 악수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